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량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파산법 346조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 면책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현행법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하는 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64조 제2항에. 그래서 재량면책의 기준은 새로운 현행 배임파산 실무와 재량면책 운용 방식의 변화, 대부분 기록심사만으로 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지고 파산신문이나 면책신문은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던 과거 실무하에서는 신청서 및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의존하여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채무자 진실이 진실성 확보가 제도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건이 동시폐지 방식으로 끝나던 과거 실무에서는 일단 파산 선고,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환가 배당할 방법이 없어 면책을 불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무 운영 방식의 특성상 허위 진술, 재산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또는 비본지 행위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면책을 엄격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 파산관제인 선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행 개인 파산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대면 조사를 하게 되어 과거에 비하여 채무자 진술의 진실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선고 사실 및 이의신청 기간이 채권자들에게 통지가 되죠. 면책 사건의 의견 청취기일이 채권자 집회와 같은 날로 지정되는 등 파산 절차, 면책 절차의 동시 진행을 통해서 파산 절차 폐지 이전 단계부터 채권자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은닉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관제인이 이를 환가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의 폐지 후에 비로소 은닉재산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설사 은닉재산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폐지 전에는 언제든지 부인권 행사나 환가 배당 가능하고 채권자들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채권자들의 불이익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이러한 실무 운영의 변화에 따라 현행 개인 파산 실무화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재량면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형사처벌까지 이르는 요건, 특히 사기 파산죄 중 재산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행위나 과태 파산죄 중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이익이 환가 배당을 통해 상쇄되지 않는 한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에 비하여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관련 있는 민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적법 절차를 거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을 받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재량면책을 결정할 때에도 그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량면책의 구체적 기준. 재량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경중에 따라 판단하되 행위 내용이 가벼운 경우에는 보다 유연하게 재량면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행위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사정을 고려 결정해야 합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하면서 참작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중, 채무의 발생 원인과 증가 행위, 변제 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 신청의 유무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이 판례는 나중에 한번 차분히 다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면책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들의 손실이 어떤 경위로든 전보되었는지 여부, 면책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이익 정도, 면책 불허가 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관여 정도, 파산 면책 신청 시점과 면책 불허가 사유 발생 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 또한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 고려되고 특히 파산관제인 선임 사건에서는 환가를 통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채무자가 파산관제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는지 여부도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하면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재량면책은 허위 진술로 인한 법 564조 제1항 3호 또는 5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됩니다. 면책 불허가 된 사건들 중 위 사유가 적용된 사건의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 파산 실무상 실무 시행 전 서면 심리를 통한 원칙적 동시폐지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할 당시에는 채무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재량면책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유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행 개인 파산 실무화에서도
채무자 진술의 진실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나 파산 선고 후 파산관계인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전과는 다른 재량 면책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구체적인 내용 및 허위 정보, 그 사실을 파산법원이 알았을 경우 파산 사건이 있을 부인권 행사, 재산의 환가 배당과 관련하여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지 여부, 허위 진술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량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09년 10월 9일자 이후 2009-1369 결정은 법원은 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2호가 과태파산죄죠. 아니죠. 2호는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을 속이고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파산이 이익이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해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자의 재량면책 주장을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면책을 불허한 원칙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면책의 방법이 허용 여부, 재량면책을 결정하면서 채무자 일부만을 면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특히 채무자가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을 근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 면책의 구체적 방법은 1.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이른바 개별적 일부 면책.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 채권자들 위한 책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3. 모든 채권자의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 제외하는 방법. 이른바 비율적 일부 면책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일부 면책에 대한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6년 9월 20일자 2006-60 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 파산 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 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러한 일부 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일부 면책 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현행 개인 파산 실무 도입 이전의 일부 면책 제도 운영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98년 처음 일부 면책 결정을 한 이래 2003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일부 면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4년부터는 일부 면책 비율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정립이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 또는 재판부마다 일부 면책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일부 면책은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 종료 이후에 장래 소득 또는 장래 취득할 재산은 면책되지 아니한 파산 채권의 일부를 계속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장애가 되겠죠. 3. 일부 면책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 채무자 해생제도의 시행으로 파산 절차에서 일부 면책을 활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의 일부 면책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수입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 심사만으로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면책 심리 단계에서야 비로소 환가 배당 가능한 재산이나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가용수들이 발견되어 왔으나 그 재산의 가액이나 가용수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주로 활용되었고 구체적인 방식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른바 비율적 일부 면책의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다 현행 개인 파산 실무 도입 이후의 일부 면책 운영사항 2012년 현행 개인 파산 실무가 도입된 이후에는 벌써 9년 됐네요. 개인 파산. 내년이면 10주년입니다. 2011년도에 사실은 시범재판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10주년입니다. 올해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쵸?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현행 개인 파산 실무가 도입된 이후에는 일부 면책 결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지방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소득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의 동시 진행으로 이시 폐지 전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재산이나 소득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파산 폐지 후에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재량면책, 일부 면책에 대한 판례를 한번 수십 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엑스키스예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아마 엄청 걸릴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자, 118번부터 보겠습니다. 사기 파산죄와 가태 파산죄의 사유가 명백히 드러나 면책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의하여 검찰에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 315조를 넓게 해석하여 이를 법적 근거로 삼고 구체적 방법으로 파산 선고 결정 등본에다가 면책 불허가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 범위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면 될 것이다. 118이 뭐냐면 이제 형사 절차. 근데 이런 경우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제인이 형사 고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좀 몇 명 봤습니다. 몇 번. 119번. 민사사건에는 사형이 취소성, 형사사건에서는 사기죄 유죄 판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이 취소해서 사형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 후 배당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된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단지 그 사실만을 들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법이 정하는 명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 예컨대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고 감추고 한 신용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라도 피해액, 피해자의 수, 피해 회복 여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566조 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의하여 해당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을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피해자들이. 120번.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피하기에 기존 보험 7건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 수령자를 자녀들로 변경하고 채권자 목록에 이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약 1,800만원 상당을 기재하지 않았고, 제3자에 대한 약 85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이혼 후 전 남편 도움 없이 10년 이상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채무의 대부분은 전 남편이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는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채무자가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이 면제재산의 범위 내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한 사례로는 2010년 8호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사 판결문이나 기소 결정문 이런 거 쓸 때 이런 점이 많이 나옵니다. 점. 속칭 옛날에 이제 점을 잘 쳐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무혐의하는 근거가 되는 점은 이제 그걸 듣는 거야.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을 비추어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아, 그러면 거기가 이제 자기가 보기엔 무혐의란 얘기죠. 무죄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도산에서는 재량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 면책을 해주기 위한, 재량 면책을 바라는 분들은 재량 면책을 해줄 수밖에 없는 10가지 사유, 20가지 사유를 잘 수집해서, 뭐 거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냥 하소연일 수도 있지만 20가지 사유를 일단 근거가 있는 것부터 내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것부터 근거가 없는 것까지, 중한 것부터 경한 거, 그 다음에 최근 것부터 과거 거. 그래야지 인상이 빡 살죠. 아, 근거가 있어. 오케이. 부모님이 뭐 불치병에 걸린 점, 뭐 진단서 딱 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치료비가 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치료비 뭐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도 있죠. 그런 거. 여기서도 보십시오. 채무자가 이혼 후 전 남편 도움 없이 10년 이상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쵸? 이건 이혼한 이후에 자녀를, 이건 이혼 판결문 있을 거예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남편, 배우자, 채무자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재혼 사실이 없어. 그럼 혼자 키운 거죠. 그죠? 벌써 그거를 먼저 딱 제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대부분은 전 남편이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 전 남편에 대한 채무 보증, 부채 증명서가 있죠. 거기 보증 채무 딱 돼 있죠. 주 채무자는 전 남편 홍길동, 채무자는 연대보증인. 그
당시에는 채무가 5천이었는데 이혼할 때는 그 연대보증 채무만 유일했어요. 3천만 원. 근데 혼자 애들 키우면서 별다른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까 애들 키우려고 좀 애들이 몇 명인지 몰라지만 한두 명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꾸준히 채무가 발생해서 8천만 원이 됐다. 그럼 이혼 후에 벌써 5천만 원이 돼. 그거. 채권자문에 기재된 채권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는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이 사람 한 사람만 유독 이의 신청서 내겠죠. 나머지는 없다. 그렇죠? 채무자가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다. 지금은 1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은닉을 하더라도 면제재산 범위 내에 있는 재산은 재량면책으로 이제 고려를 하죠. 이런 사유를 다양하게 기재해줘야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다금 사용처 입증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 시점이 아주 오래됐어요. 한 10년, 8년, 9년 됐어요.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어. 만 66세의 고령인정과 건강상태, 뭐 고혈압, 당뇨, 그쵸? 뭐 뇌경색, 이게 하여튼 노인들 65세 넘으면은 뭐 하나 다 있죠. 병 달고 삽니다. 심장병, 그죠? 뭐 협심증, 그죠? 심근경색, 뇌경색, 당뇨, 그죠? 고혈압, 그다음에 무슨 뭐 위장병은 병도 아니죠. 이런 중병을 다 달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 기록, 진료 기록, 약 타먹는 거. 그래서 이게 재량면책 사유예요. 자, 이러한 사정을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예로는 이러한 사정이 뭡니까? 121번 볼게요. 경중. 유체동상 경매 절차에서 압류된 물건 199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옮긴 행위에 대하여 그러니까 빼돌려 봐야 199만원이 아니에요.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압류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량면책했죠. 빼돌리더라도 그건 뭐 한 1, 200배니 안 됐다. 아니면 예금 면제재산 범위 내에 500만원 미만이다. 그쵸? 이거 봐줘야죠. 제가 얘기한 인쇄소. 제가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한번 자전거 라이딩을 해서 파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파주까지 갔어요. 일단 거기서는 전철 타고 왔는데 금천역에서 고향 행주산성까지 여기 교대역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25km, 24.92km가 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봤더니 42km가 걸려요. 파주 통일동산까지. 근데 가다가 이제 그 파주 인쇄단지를 갔는데 옛날에 벌써 제가 한 8년 됐나? 그때하고 엄청 변한 거예요. 인쇄단지가 엄청 대단지입니다. 뭐 한솔부터 뭐 유명한 회사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 형성될 때입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헤이리 출판단지 뭐 거기에 이제 무슨 카페도 생기고 예술촌, 문화촌 그렇죠? 이런 게 막 초창기에 생길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관광 특구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구서부터 그 반구정인가요? 황희정승 그 장어 먹는 데 아니에요, 거기. 거기까지 20km가 뭐 볼만한 뭐 음식점부터 한 40 몇 개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어요. 그때 이미 도착할 때 제가 오후에 가서 5시에서 그걸 뭐 아침에 일찍 갔으면 한 바퀴 돌만 하죠. 자전거든 뭐 대부분 차로 다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인쇄 얘기를 하려고 인쇄소. 충무로가 인쇄소였죠. 그다가 고향으로 갔다 고향에서 더 파주로 올라갔죠. 근데 제가 그때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기소된 거는 뭐 근로자들 임금은 빨리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몰래 반출한 거를 인쇄기가 도시화하고 국산 미싼 거여서 한 7, 8천 돼요. 그 당시에. 그거를 딱 꼰지르는 바람에 관제인 사무실에 공무상 그런 거 대부분 공무상 표시 무효죄입니다. 왜 압류된 거를 몰래 반출한 거거든요. 그 생각납니다. 이 파주 인쇄단지. 2항 파산 신청 직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했으나 그 해약한 것금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재량면책한 사례. 그쵸? 그게 뭐 해봐야 뭐 한 1, 200배니 안 된다. 2, 300. 글쎄 요즘 같은 분위기는 한 5, 600대도 봐줄 것 같아요. 1110만원 미만이면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재판부별로 서울에 재판이 10개가 있는데 재판부별로 관제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별로 의정부나 수원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산 상담할 때는 파산이 의외로 또 전국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관제인 간담회 할 때 일본 사례를 들었어요. 일본은 동경, 그쵸? 동경에 변호사회가 3개가 있습니다. 동경 제1, 동경 제2. 이 3개 지방 변호사회가 동경 지방 재판소하고 이제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관서 지방이 간사이 지방인 오사카, 그죠? 오사카 지방 변호사에서 오사카 변호사에 나온 게 이렇게 기준을 봤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뭐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차보증금도 1, 2, 3, 4로 나누죠. 서울은 5천, 수도권 과밀억제분역은 4,300,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는 2,300인가요? 그 다음에 시군구는 기타 지역은 2,000입니다. 거기 310변이 안 올랐어요. 근데 서울은 1,000만원, 1,100만원씩 올, 3,700에서 1,300 오르고, 수도권은 4,300, 3,900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증금이 서울이 폭등했던 얘기죠. 그 기준도 틀린 것처럼, 이런, 그, 은닉이나 변경하는 것도, 재량면책할 때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 수준이 틀리고, 그쵸? 지방에서는 200만원 벌면은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요. 아니, 뭐,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200만원은 상당히 힘들죠. 일단 주거비가 70에서 100 확 나갑니다. 일단은. 자기 소득의 40%가 월세나 이자로 다 까여 나가죠. 그렇죠? 나머지 갖고 이제 허덕허덕 되면서 사는 거죠. 지방은 월세가 훨씬 싸죠. 근데 일자리가 없죠, 또 지방은. 참. 그래서 그게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게 지역별로 경제적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변호사, 실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신청대리나 파산관제인 출신 혹은 현직 파장관제인이 뭐 변호사, 법률 상담을 해서 환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상담받고 부산에 신청했더니 서울에서는 1,110만원 미만은 건드리지 않는데 왜 부산에서 600만원 갖고 뭐 500을 한가한다는 등 그건 재량이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파산을 많이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도 과거하고 현재하고 또 틀려요. 그쵸? 서울만 애들이 2016년에 얼마나 피바람 불었어요. 그쵸? 2017년부터는 서울회생보험부터는 조금 완화됐죠. 그 다음에 지금 소경환 원장님, 수석부장님이신 지금 또 더 완화됐죠. 작년부터 완화 추세라 그랬잖아요. 14종으로 줄였지. 준칙 2개 성립했죠. 그쵸? 다음에 제도입 파산. 그쵸? 제가 여기서 너무 이런 걸 또 전반적으로 재량면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떠드는 겁니다. 3. 재산 목록에 폐물을 누락하였으나 그 금액이 300만원 정도로서 크지 않는 이유로 재량면책한 사례. 저는 제가 파산관제 하면서 재산 목록에 폐물을 기재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 기억이 없어.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문제돼서 막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냐 마냐 갖고는 싸운 적은 있는데 또 실제 매각한 적도 있고 폐물은 있었어도 뭐 돌반지 무슨 다이아 그쵸? 아니면 무슨 뭐 진주 목걸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폐물 옛날에 그 이미 있어도 다 현금화해서 팔아 썼겠죠. 그쵸? 근데 개중에는 이런 교과서에는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예. 4.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실제 소득이 150만원임에도 40만원의 소득을 얻는 기재하였으나 150만원의 소득도 최저생계비 범위내 파산 자체를 폐지 함에 있은 차이가 없음 이유로 재량면책한 사례. 이런 건 어떨까요? 220인데 150 예를 들어서 230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한 명 있어. 근데 230이면 180, 170, 180 빼면 얼마입니까? 50만원 가용소득이 생기니까 머리를 써서 소득이 자기가 실제 한 180, 최저임금 180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나중에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 230이에요. 원래는 그럼 개인회생 했어야죠. 근데 이거를 참 면책 불허가 시키겠자니 그렇고, 그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한 1년치 한 50만원이니까 한 40만원에 한 480, 5, 600 정도 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3년 할 거를 1년만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재량 면책하는 겁니다. 5항 모친명의에 대한 임차보증금 7천만원 중 2,400만원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에도 재산 목록에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을 기재하였으나, 그쵸, 이 2,400만원이 면제재산 범위 내인 것을 참작하여 재량 면책한 거죠. 면제재산 내지 압류금지 재산은 써도 원래 압류금지니까 그게 다른 재산에 혼입되어 있을 때 굳이 안 썼다 그래서 면책을 시킵니다. 면책을 불허가 시키기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비록 허위 기재지만 재량 면책을 해주죠. 6항 채권자로부터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신청서에 누락하였으면 그것이 11년 전 일이고 채권자와 협의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이로 재량 면책한 사례. 이거는 이제 그걸 거예요.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느냐. 근데 11년 전 거 기억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 조회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는 킥스 형사사건 조회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면책 불허가를 시키는 관제인이나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전국에 파산 회생 재판부가 수백 개 아닙니까? 그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드려 볼 수도 있어요, 판사가. 근데 너 당신 7년 전에 뭐 형사고소 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왜 기재 안 했어?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리, 불어가. 그래서 제가 소송조회를 해봤죠. 기본적으로 파산은 민사니까, 민사사건, 민사, 지급명령, 전자독촉, 독촉, 전자독촉, 세 가지만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건 민사에만 나옵니다. 형사는 조회가 안 되죠, 아직. 형사는 어디서 조회하냐? 킥스라고 있어요, 킥스. 형사사법 포탈. 거기서 한번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다 나옵니다. 킥스, KICCS. 이제 킥스를 해야 될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번) 신청인이 파산 신청 시에 소득을 2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진술 문제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가 116억 원이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 소득의 차이가 크게 어렵다는 취지로 재량 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쵸? 어차피 200 쓰나 300 쓰나 이거 개인회생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반회생 되겠어요. 그쵸? 이 정도는 봐줘야죠. 뭐 8항 부동산 지분 시세 400만원 실질적으로 종중재산 선산이죠.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서 이를 누락한 사안에서 그 가액이 크지 않음을 재량 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112. 이러한 사정을 재량 면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고려로는 112가 뭘까요? 122. 채무 발생의 원인과 증가 경위에 대해서 재량 면책 고려 사유는 이겁니다. 1. 채무자가 배우자나 가족의 채무 또는 근무하던 회사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 사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졌느냐, 다른 사람 보증하다가 망했는지, 그쵸? 아무래도 보증만 섰다가 망한 사람은 재량 면책을 많이 해주죠.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해서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차용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점, 그쵸? 이게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 아니면 다른 사람 배우자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3. 주식 투자로 채무가 증가하긴 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하기보다는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망해에 투자를 계속하다가 채무가 증가한 점. 퇴직 후 일종의 전업 투자를 한 거죠. 4항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경제적 바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채무자는 이미 면책을 받았거나 주채무자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점을 참작한 사례. 그쵸? 5항 배우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전 차용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인 점을 참작한 사례. 그쵸? 123 이와 관련해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 후 채무자의 압류된 급여가 공탁되어 채권자에게 일부 배당이 되었고 채무자도 사전에 채권자들에게 이 배당 절차에 권리신고를 하고
통지한 점을 재량 면책하면서 참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도움을 준 거죠. 배당가 들어가도록. 124. 채무자가 고령,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 장애, 여러 명의 자녀 양육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반면 채무액은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변제가 어려운 만큼 과다한 점을 참작하여 재량 면책한 사례. 채무자가 고령이고, 고령은 중요한 요소. 고령, 건강, 장애. 그죠? 고령, 건강, 장애. 채무자가 고령이고 오래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상당 기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재량 면책 참작한. 125. 이와 관련해서는 횡령한 금액을 도백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있으나 채무자가 횡령죄로 실형 보복 후 강한 경쟁이 보이고 있음을 이유로 재량 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채권자가 횡령의 피해자로서 그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 점도 감안했죠. 그래서 나머지라도 좀 봐준 거죠. 126. 이와 관련해서는 재산목록의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 선산을 누락하였으나 채권자가 이 지분에 대해 오래전에 가압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동안 집행을 하지 않은 사정을 재량 면책 결정에 참작한 사례. 돈이 안 되는 거죠. 2항. 채권자 목록의 일부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기록상 누락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정황이 드러난 점을 재량 면책을 하면서 참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량 면책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뿐입니다. 다만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라도 채권자의 이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량 면책을 하면서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했느냐 안 했느냐. 129. 미국 연방파산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친족, 동업자,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파산 사건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한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친족, 동업자,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파산 사건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상에 이런 규정이 없으나 재량 면책 여부의 판단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 심리 중 채무자가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함께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한 채무자의 남편이 파산 신청 전 6개월 전에 지급불량세 처여 조카에게 유일한 재산인 식당의 영업 일체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데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유로 재량 면책을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처조카한테 집 넘기고 파산 면책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때는 성이 특이한 성씨라서 제가 발견했어요. 은씨였습니다. 은씨. 은씨가 많진 않죠. 은부. 그죠? 은부라고 알죠. 왕건에 나온 장군, 은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은씨가 많지 않아요. 은희경이라고 있죠. 여성 작가. 그죠? 130. 이와 관련해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부동산이 파산 절차 진행 도중에 이미 경매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른 점을 참작한 사례. 그쵸? 누락됐지만 어차피 경매에서 찢어가져온 거죠.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관련해 사행위 취소이 제기되어 원고 승소 파행이 확정되었고 그 후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이 돌아갔어. 사행위 취소이 제기되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채무자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채무자 측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소를 취한 점. 4항.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에서 증여받은 자녀가 그 승용차를 매각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132. 이와 관련해서 비면책 채권이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사정이 재량면에서 자주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금 채무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사례에서 상속 지분 포기가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하여 면책 불허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 채권자로서는 그 채권이 비면책될 가능성이 많아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면책을 불허할 경우 파산 성공이란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바 이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일단 면책을 합니다. 이런 경우 재량 면책. 132. 재산 은닉행위가 문제되었으나 재산 은닉행위를 주도한 것은 채무자의 배우자이고 채무자의 채무 또한 배우자의 사업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배우자도 채무자와 함께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절차 진행 중 이 재산 은닉행위로 면책 불허가 결정 받았음을 참작한 사례. 한 사람은 봐주자는 얘기죠. 양.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나 채무자가 분할 당시 미상년자에서 채무자의 모친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였음을 참작하여 재량 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지분 못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미성년자여서 이거 대리해서 못하고요.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돼. 936조인가? 이거 완전 엉뚱하게 한 거네. 그쵸?
이거 제가 해봐서 아닙니다. 133. 문제된 사행위가 파산 면책 신청 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는 것을 사정하여, 그쵸, 20년 전의 사행위, 10년 전의 사행위, 9년 전, 8년 전, 5년 넘으면은 사행위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134. 왜? 5년 동안 채권자들이 민사에서 가만히 있었는 거를 관제인이 다시 한 5년에서 10년, 파산에서는 부인권 행사가 10년이잖아요. 그걸 갖고 한 8년 전 걸 또 드러내서, 그쵸? 조지면은 좀 억울하죠. 또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게 크고 아직 재산이 아들이나 며느리 아니면 배우자한테 잔존돼 있으면 변론을 하고, 이미 그 당시에 사행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다 또 쓸려나가고 없어요. 봐줘야죠, 그때는. 1심에서 파산관계에는 설명의 위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불응의 사유로 면책불허가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항고를 한 후 항고심에서 설명을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면책불허가 사유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면책불허가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되, 다만 그러한 사정을 재량면책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인에 대한 설명의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 채무자가 고령이고 건강 문제가 있어 설명을 제대로 못한 사정을 들어 재량면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135.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가 한정 승인하였음에도 파산 신청서에 상속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가 허신수로 문제된 경우에 설사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채권자의 채권이 우선하여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 허위 진술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량 면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503조 사건이에요.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가 한정 승인한 거. 오늘 반대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고 한정 승인한 경우. 어차피 그 한정 승인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재단이 분리가 됩니다. 이 503조, 제가 지금 하나 케이스 하고 있는데 아주 골 때립니다,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또 지금 진행 중이고 있어서 지금 자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딱 135가 예전엔 이걸 보고 이렇게 끄덕끄덕 거렸지만 503조를 해보니까 이게 딱 503조에 해당되는 거 이제 인식을 하죠. 채무자회생법 말하는 겁니다. 503조. 그래서 이 135,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지금은 이거 재산을 한정 승인에 대한 거를 채무자, 이 관제인이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는 한데 배당을 하지 말아라. 136. 종래 개별적 일부 면책이 필요한 경우로 논의됐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채무자가 면책 대상이 아닌 채권을 면책 대상으로 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면책 결정 확정 후 강제 집행 절차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채권이 면책 대상으로 되지 않는 점을 명시해서 면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차용, 무조문서를 이용한 차용, 사기적 차용 등과 같이 고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에 가까운 채권이 있는데 이들을 면책 등에서 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장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인 채무자가 자동차 사고로 부양가족을 가진 성년 남자를 사망함으로써 지게 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어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이 공공해지고 대출금 채무도 증가하는 게 고액을 얻고 있는 채무자의 과거 양육비 채무 등은 채무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균형을 위해 면책돼서 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면책 사안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 밖에도 사항, 지급불능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차용금 채무,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이 경매 절차에서 그에 배당된 금원을 수령해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금원을 얻기 위한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상에서 전부 면책을 할 경우는 경매 절차 득대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금원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 등이 개별적 일부 면책이 필요한 사안들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137. 이중 이른바 비율적 일부 면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일부 면책 긍정설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 평등 원칙 깨달음 이유로 그에 대한 소극적입니다. 일부 면책은 이제 그냥 읽어주면 오히려 오해를 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됐죠? 2003년도 과거의 우물입니다. 일부 면책 비율이 10.25%인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일부 면책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136 있죠? 이거 136부터 140까지는 과거에 이랬구나. 지금 이거 죽은 얘기입니다. 일부 면책은 안 한 걸로 할게요. 괜히 했다가 또 이게 또 민감한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나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부 면책 141 넘어갈게요. 142 넘어갈게요. 143 넘어갈게요. 아예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읽어줘봐야 뭐래. 그냥 오해나 하지. 그 다음에 일본 동경 넘어갈게요. 일부 면책은 역시 김정만 수석부장님이 옛날에 전문가였군요. 그쵸? 이분이 수석부장 한 2016년도가 아주 비바람 불었죠. 중앙법원에서. 그쵸? 상당히 뭐 현장 방문할 때요. 2016년. 그쵸? 저도 최모 판사님하고 사단도 그때 할 때인데 아주 뭐 204단독이구나 그때는 200. 자, 일부 면책 2007년 옛날 얘기입니다. 일부 면책은 지금 없다. 하고 있지 않다. 그죠? 2012년 이후는 일부 면책은 서울에서는 사라졌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일부 면책은 오히려 계속 언급하는 게, 그쵸? 괜히 오해할 필요가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쵸? 재량 면책만 오히려 잘 정확하게 다시 들을 때는 재량 면책에 대한 판례 열 몇 개 읽었죠. 아, 그 소득적인 측면, 경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소득, 경위, 채무 부담하게 된 경위, 보증이냐, 직접 썼냐.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혼 후에 혼자 키웠느냐, 아니냐. 그죠? 주채무자는 면책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이 면책 들어온 경우. 재량 면책은 하여튼 엄청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량 면책, 그쵸? 이 교과서에서 면책 불허가를 제가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분명히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빠졌네 지금. 그쵸? 요 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전판이에요. 바로 한번 볼게요. 여기 분명히 제가 읽을 때 뭐 선물 옵션, 뭐 도박 낭비, 판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좀 교과서가 엔된 건가요? 하여튼 좀 일부 판례를 판사님이 좀 정리한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분명히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그 주식 투자, 선물, 옵션 뭐 이런 부분 위험한 거래 파란 책 저긴 잘 안 보여요. 한번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쓴 것 같아요. 일부 이 지금 책을 개정하면서 그래서 면책 불허가는 끝났고요. 면책 불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면책 불허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재량 면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차분하게 재량 면책만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재량 면책사 121번부터 118번부터
이거 다 읽어드렸습니다. 134까지, 그쵸? 134, 135까지. 136. 일부 면책은 다 필요 없습니다.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자, 재량면책 그냥, 일부 면책은 넘어가십시오. 괜히 아직도 하는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좀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책 불허가 사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문을 보고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그 조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니까 형사처벌되는 사유가 5개고요. 그냥 그보다 경한 사유가 5개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